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가 끝내 드러내지 않았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기록과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중기 나라의 기강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왕권은 안정되어 있었으나 대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이해관계는 점점 복잡하게 얽혀갔다. 특히 한양 도성 안에서는 소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밤마다 들린다는 이상한 울음소리와 그 소리가 들린 뒤 반드시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기묘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괴이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이를 민심을 어지럽히는 헛소문으로 규정하고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오히려 금지될수록 더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이 사건은 은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이는 젊은 사원부 감찰이었다. 그는 이름보다도 청렴한 선비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권력에 기대지 않고 사실만을 따르는 성품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다소 고지식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움직이게 된 이는 의금부의 한 하급 관리였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녔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큼은 같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름조차 기록에 또렷이 남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궁궐과 가까운 곳에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먼저 소문의 근원이 된 골목을 찾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기척은 사라지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정말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소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가던 중 그들은 한 폐가를 발견하게 된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와 적막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누군가 머문 흔적이 있었다. 며칠에 걸친 탐문 끝에 두 사람은 사라진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모두가 어느 시점에 그 여인과 접촉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병든 사람을 돌보거나 외로운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감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괴이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직감한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달랐다. 더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이 이어졌다. 의금부 관리 역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할수록 기록이 사라지거나 증언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사건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는 듯했다. 결정적인 날,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된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자신은 사람들을 해친 적이 없다고. 다만 버려진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을 뿐이라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라진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병들고 가난하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은 이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곁에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가 돌본 이들 중 일부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미 기록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조정의 실수이거나 은폐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정리된다. 여인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관련된 기록들은 정리되거나 사라졌다. 감찰과 의금부 관리 역시 더 이상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못한 채 묻혀야 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닌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질서와 도리가 지켜지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낼 수 없는 사연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한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의 곁을 지키려 했던 마음,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품고 있던 정이자 조용한 흥이었다. 선비들은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때로는 침묵을 선택해야 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잃지 않으려 했던 태도, 그것이 조선의 선비 정신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오래도록 남아 전해졌을 것이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남겨진 감정들,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는 여백처럼. 그것이 조선이라는 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이야기다. 그날 이후로 한양의 밤은 이전과는 다른 공기를 품게 되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더 이상 밤거리를 걷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집문을 굳게 잠갔다.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사라진 기록들, 갑자기 입을 다문 증인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여인.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오히려 그 점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감찰은 더 이상 명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 사건을 놓지 못했다. 의금부 관리 역시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틈만 나면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되짚고 있었다. 감찰은 점점 더 깊이 고민에 빠져들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의금부 관리 역시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그였지만 사건을 겪으며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기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졌던 여인.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그리워했다. 어느 늦은 밤 감찰은 다시 그 골목을 찾는다. 바람이 불고 기와 지붕 위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그 순간 그는 익숙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울음소리는 사라진 줄 알았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소리를 따라간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이전에 발견했던 폐가가 아닌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또 다른 집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방 안에는 누군가가 머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따뜻했던 자리가 식은 듯한 이불, 막 꺼진 등잔, 그리고 벽 한쪽에 남겨진 희미한 글씨.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감찰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기록에서 지워진 이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음날 감찰은 의금부 관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사실을 다시 조정해 알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덮어둘 것인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한번 묻힌 사건이었다. 다시 꺼내는 순간 두 사람 역시 안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여인의 행방을 알아낸다. 그녀는 한양을 떠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낸다. 자신이 돌보았던 이들은 단순한 병자나 떠돌이가 아니었다고. 그들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이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록에서 삭제된 자, 권력 다툼 속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자, 그리고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라진 자들. 그녀는 그런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려 했던 것이다. 감찰과 의금부 관리는 끝내 선택을 내린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대신 그들은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을 따로 남기기 시작한다. 공식 기록이 아닌 개인의 글로서. 누군가 언젠가 읽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로서. 여인은 다시 자취를 감춘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시간이 흐르고 사건은 완전히 잊힌다. 조정은 여전히 평온했고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시대가 가진 기록의 힘과 기록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기록은 역사를 남기지만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빈틈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남겨진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한이다. 말하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고 끝내 사라져야 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억하려 했다. 누군가는 지워진 이름들을 마음속에라도 남기려 했다. 그 조용한 마음이 바로 조선의 정이자 꺼지지 않는 흥이었다. 선비는 단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기록하지 않는 선택조차 하나의 책임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시대가 남긴 가장 깊은 여백이다.